네, 2부 그 현지용 의원님과 함께하는 제주 시사 초점 2부로 또 우리 현 의원님 워낙 열심히 하셔갖고 아유, 아닙니다. 이번에 저도 기획 기사로 다루려고 했던 그 간병인 문제 상당히 아, 예, 심각한데 예. 저도 뭐 혹시 이렇게 간병 서비스를 이용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받지 못했고 받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해갖고 네네.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면 몸이 워낙 크니까 네. 제 아버지 했던 경험을 얘기한다면 아, 한 7, 8년 전에 서울의 뭐 유명 병원에 네네. 췌장암 때문에 음, 갔는데 간병인 서비스 받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전에 제주도에 있는 그 모 병원, 뭐 뭐 기타 여러 병원이 있겠지만 그 병원에 때 간병인 서비스 받을 때 그 당시에는 음, 1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네네네. 24시간. 네네. 그분인데 뭐 한국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그 외국인 분들, 외국인 분들 네네. 해갖고 뭐 해갖고 했는데 뭐 나중에 설이나 추석 음, 때는 뭐 얼마를 더 요구하는데 간병인을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돈을 드려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돈이 먼 게 아닌데 문제는 재벌이 아닌 이상 네네. 금액이 세다는 거죠. 예. 네. 하루에 10만 원씩 나가면 음, 30은 3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당시에 육지에 서울에 있는 모 병원 세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음, 그데선 제주도가 좀 싸더라고요. 7만 원. 음, 7만, 그냥 당시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음, 7만 원 정도 됐는데 간병인 서비스가 상당히 저렴하게 됐다. 왜냐하면 췌장이라 하니까 췌장 관련해 갖고 그 간병인 오셔갖고 음. 그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럼 궁금한 게,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말을 하기 전에 궁금한 음. 게, 그때 당시에 간병인 소개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 병원에 있는 그 있더라고요. 네. 간병인 시스템 그 병원 예. 내에 있었습니까? 병원 내 그 표지판 나는 게 예. 그쵸.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간병인이 어떠한 서비스를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요. 병원을 통해 소개를 받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단순히 생각합니다. 전화번호 주고 예. 환자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중에 혹시 간병인을 쓰면 저쪽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냥 본인들이 아닌 척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책임 소재에서 나중에 음,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음. 병원이 책임에서 빠지는 거죠. 빠지는 그렇구나. 거죠. 그 제가 이 간병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그리고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도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 현실이 이제 곧 닥친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간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 있잖아요. 정말 제 가족 중에 누가 간병이 필요하면 뭐 제 입장에서는 가족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역시 저희 가족을 돕으려면 밖에서 생계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뭐 어쩔 수 없이 간병을 쓰게 되는데 이게 제도권 안에 있지 않고 제도권 음, 밖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을 음. 지금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왜 2부에서 갑자기 간병인 얘기를 하냐면 우리 현지웅 위원님께서 지금 제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에, 그 최근에 네. 서비스 제도 마련이라는 정책 특강을 했거든요. 네네. 상당히 저 의미 있다고 생각 들고 네네네. 저도 간병인 지금의 시스템이 네. 변화돼야 된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금액적인 면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모 병원 예를 들어 네네네. 저희학교 병원에 내는 간병인 없는 호실이 있거든요. 예, 네네네.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음. 케어해 주는데 근데 그 들어가는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조건들을 이제 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예, 그나마 하고 있는 데가 제주대학병원인데 예. 그 그래도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간병인을 일단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음. 힘들고 또 가격이 7년 전에 얼마 아까 7년 전에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었고 네네. 그 육지에 있는 데는 7만 원이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직접 본 경우는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13만 원, 정도. 15만 원.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간병인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국인이었다면 음, 지금은 외국 분들이 되게 많이 네. 하셔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그 환자분의 니즈라는 게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소통이 될까? 음. 왜냐면 한국말도 소통이 쉽지 않을 것 음. 같은데 또 제주도 어르신들은 또 이 사투리를 네, 사투리 쓰잖아요. 쓰니까. 과연 이 사투리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음. 이런 걸 요구했을 때 간병분들이 그건 과연 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사실은 원래 이 간병 문제에 대해서 이건 좀 접근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사실 올 1월에 병원을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건강하신. 예, 제가 쓸개에 담석이 좀 있어서 아, 예, 예, 저도 예. 쓸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쓸개 없는 놈인데 간단한 시술인 줄 알고 그냥 네. 병원에 갔다가 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근데 시술이 아니고 수술입니까? 수술이었습니다. 아, 돌만 수술이어서 빼는 게 아니고. 아니었습니다. 아, 이제 큰 모양이네. 쓸개를 잘라야 되는 담낭을 제거해야 응, 된다고 응. 이제 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간병을 제가 직접 고용은 한 건 아니었고요. 저는 사실 간병을 고용 못 했습니다. 응. 왜냐면 그나마 조금 제가 움직일 수 움직일 수 있어서. 있어서 근데 왜 간병이 그때 당시에 필요했냐면 가족들이 음. 저를 간병하고 예를 들어 저를 간병하고 집에 가서 또 이제 일을 하고 또 음. 들어오려면 음. PCR 검사를 계속 해야 돼요. 아,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하루에 한 3만 원. 아유, 그것도 PCR 장난.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고 제가 현장에서 본 거는 대체적으로 병원의 소개로 간병인들이 오는데 음. 제가 있는 방이 이제 6인실이었는데요. 네. 전부 이제 외국 분들이었어요. 아,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되지? 해서 접근을 하게 됐는데 접근을 하면 할수록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도 문제인데 제공하는 사람들의 처우도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시면 가족분들이 이제 하면 병원식을 제공받지 네. 않습니까? 간병인들은 병원식을 제공받을 수 아, 뭐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도시락이나 다른 음식을 갖고 오더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예. 주어지지 예.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단이라든지 음. 어디 좀 환경적으로 이런 데서 밥을 먹을 수 쓰레기 있나? 버리는데. 예. 그런 데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이거 간병은 더 이상 개인한테 이제 미루지 말고 국가가 좀 늦어진다면 지자체라도 먼저 나서서 공적 영역 예. 안에 예.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이 끝이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는데 일단 음.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제 아, 시작을 한 단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거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 측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낙상 사고 날 때는 우리한테 책임을 져지 마십시오. 간병 안 한다고 하니까. 음, 만약에 문제 생기면 그쪽에서 하는 걸로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각서 이번 특강 내용에도 좀 있었던데요. 제가 이제 불공정 계약서 내용들이 좀 예, 있더라고요. 예.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도 음. 불공정한 내용들이 있고 제공하는 사람조차도 좀 불공정한 내용이 있고요. 그 일례로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요. 그 간병 소개를 이제 받고 전화를 드려서 그분이 왔는데 환자를 좀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환자를 자, 선택한다. 왜냐하면 똑같은 돈이면 음.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똑같은 돈을 주면 좀 더 편한 환자를 돌보고 음. 싶은 게 그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음. 그래서 왔는데 너무 힘든 환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손이 많이 가는 환자가 있으면 다음날 안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환자의 물건 같은 게 약간 뭐 분실이거나 음. 파손이 돼도 또 안 나오는 경우들도 음.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이 간병 관련돼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간병인에 대한 폭언, 음. 다른 편으로 보면 폭언도 있고 막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일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음. 제도권 안에서 점차 해결하면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지난번에요. 간병 관련된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있어서 제가 이거 예. 가져왔는데 예.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 그렇죠. 간병비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음.
적게는 뭐 한 달에 한 280만 원, 많게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중증 간병비가 같은 건 나옵니다.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 비싼 간병비 때문에 직업을 그만둔다. 음, 왜냐면 돈을 낼 자신이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음. 하니까. 아니면 취업을 포기한다. 심지어 가족을 살해하는 일까지. 예, 더 이상 음. 개인의 일로 밀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의 생각이. 영역이 아니죠, 네, 이제. 이제 국가나 음. 지자체가 좀 나서줘야 된다. 아주 조그만 역할일지언정 좀 나서서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뭐 그때 청와대에 계셨겠지만 네, 문재인 케어 당시에도 네, 네, 네. 간병인 문제에 대해서 좀 추진하려다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예. 그 의료 부분이 좀 접근하기가 음, 그 이해 당사자 간의 관계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제 음, 보건복지부에서 좀 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풍부한 의료 인력이 있으면 음. 간병인을 포함한 풍부한 의료 인력이 있으면 이거는 좋은 모델이 될 수 네, 네. 있습니다. 근데 제주처럼 제주는 지금 코로나 때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중단을 한 곳이 세 군데인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우리가 지역의 편차를 나눌 때 상대적 박탈감이 특히 제주도 의료 취약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중앙부처에서 하는 이 큰 모델이 제주엔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주에서 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그 특강, 네, 네. 뭐 어쨌든 시간이 뭐 한정돼 갖고 음, 하는데 어쨌든 위원장님으로서 네. 이번에 특강을 한 개최한 배경이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특강 이후에 느꼈던 뭐 생각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요. 일단 저는 특강 이후에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닐까. 그리고 간병을 경험한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고요. 음. 제가 그 특강이 끝난 이후에 특강에 참석한 분들로부터 이 문제 계속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게 찬성했거든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어느 음, 정도 음, 확보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잡고 나가야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른다. 음, 아주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음, 조금씩이라도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음. 제일 좋은 거는 공적 제도권 안에 안정하게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뭐니 해도 돈이 문제죠. 예산. 그게 문제죠. 간병인이란 용어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는 어, 말입니다. 없는 말입니까? 네. 하여튼 2부에서 뭐 이 내용 다뤘지만 지속적으로 이 관심을 네, 갖고 네, 네. 우리 아니, 현현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저는 계속적으로. 저는 제 간병인 솔직히 말해갖고 거의 뭐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 5천 이상 들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병원에서 간병인 없으면 입원이 안 돼요.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거동이 가능한데 병원비보다 비싸서 문제입니다. 또 간병인 분들이 남자를 싫어하시고 여자분만 원해요 또 환자를. 저는 제일 큰 바람이 보험 제도, 보험 그 우리가, 우리가 지금 어쨌든 보험 제도가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서,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간병비 역시 의료보험 제도 안에 넣어야 된다. 음, 음, 병원비보다 지금 간병비가 몇 배가 비싸서 지금. 그러니까 보험. 끝까지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 우리 참 저도 관심이 많았던 그 간병 서비스 관련해 갖고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 현 의원님이 현 의원이면서 예, 그래서 그 이번에 특강을 하면서 하는 그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그리고 뭐 예결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서 제가 이 간병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 같아요. 네, 네, 예, 네. 아무래도 뭐 모든 사람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젊은 사람이고 안 아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예. 말고도 이 일에 관심 많은 의원님도 많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의원님도 같이 초대해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으로 일부를 다뤘던 그 제주시의 그 상황, 바로 속보식으로 제가 연결했고, 2부, 그 시사 초점의 2부는 이런 식으로 간병인, 이번에 상당히 이슈화 됐는데, 그래서 다뤄봤습니다.
3화부터는 뭐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즉각 솔직히 여기 사전에 우리가 준비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상임이 끝나고 와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이 내실이 풍부하고 아이, 가득 찬 우리 현 의원님하고 지속적으로 제주 시사 초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